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공조냉동 기계기사 2020년 3회 필기시험 냉동공학 21번부터 25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냉동 능력이 15RT 냉동장치에서 조건과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장치의 응축 부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pH 선도에서 나타내보면 압력이 있고 엔탈피가 있을 때 냉동장치의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주어져 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이때 흡입증기의 포화 온도 이때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이고 응축의 온도가 45도씨일 때 이때 냉동장치의 응축부와 Q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흡입증기 포화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일 때 응축 온도가 45도씨의 그래프와 교차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1.3은 응축부하를 냉동 능력으로 나누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QC분의 QE가 될 것이며 이 값은 1.3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응축부와 QC이기 때문에 QC는 QE 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QE는 곧 냉동 능력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곧 15RT가 되겠습니다. 15RT 그리고 1RT의 값은 3.8kW 로 주어져 있고 1.3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74.1kW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터보 압축기의 용량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터보 압축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다른 말로는 원심식 압축기라고도 합니다. 터보 압축기입니다. 특징을 3가지 정도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용량 공조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특징, 진동이 왕복동식이나 이런 다른 압축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압축 유체에 기름이 없습니다. 즉 다른 실린더실을 사용하는 압축기의 경우는 오일을 분사하기 때문에 추출되는 유체에서 기름을 따로 분리해내는 유분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원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기름을 윤활유를 분사하지 않기 때문에 압축 유체에 기름이 섞이지 않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원심식 압축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임펠러에 의해서 냉매가스의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 디퓨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환되는 그러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용량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흡입 가이드 베인을 설치합니다. 흡입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흡입 댐퍼를 이용합니다. 세 번째, 임펠러의 회전수를 제한합니다. 네 번째, 가스를 바이패스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전 속도에 의한 제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흡입 댐퍼에 의한 제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스터에 의한 제어, 부스터는 왕복동식 압축기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흡입 가이드 베인에 의한 제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은 냉매의 구비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냉매의 구비조건 문제는 빈출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표면 장력이 작을 것. 냉매의 특징 중에서 표면 장력은 응축기나 증발기의 그 관의 내부에서 그 냉매가 열교환을 할 때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이시는 이것을 관의 내부, 외부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뭐 냉각수가 흘러가게 되고 안쪽에는 냉매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 냉매가 만약에 표면 장력이 작다면은 윗면에처럼 이렇게 얇고 고르게 관 내부 표면에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표면 장력이 크다면은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표면을 최대한 작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 과장하게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윗면은 표면 장력이 작을 때, 아래는 표면 장력이 클 때의 경우인데 비교해 보시면은 더 얇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표면 장력이 작을 때 더 열교환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1번의 표면 장력이 작은 것은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임계온도가 낮을 것. 임계온도는 pH 선도에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임계온도 K점이 되겠습니다. 임계점 K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응축기나 증발기를 사용할 때 결국에는 잠열 구간, 이 구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임계온도가 낮게 된다면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의 경우보다 사용할 수 있는 잠열 구간이 더 작게 되므로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서는 좋지 않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온도가 낮을 것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3번 증발 잠열이 작을 것. 방금 설명했듯이 증발 잠열 구간이 커야지 더 클수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넓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증발열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비체적이 클 것. 만약에 비체적이 크다면은 곧 같은 질량 대비 부피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축기 1행정당 냉매의 질량은 더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의 행정을 반복할 때 냉매가 지나가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냉동 능력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서는 좋지 않은 성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증기압축식 열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증기압축식 열펌프에 대한 계략도를 그려보면 간단히 말해서 증발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을 때 이 응축기가 방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응축기에서 방열하는 방열량을 난방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열펌프가 되겠습니다. 1번 하나의 장치로 난방 및 냉방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냉매의 순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은 이곳이 증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 난방이 아닌 냉방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성적 개수가 1보다 작다. pH 선도를 그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1이 되고 이쪽이 증발기의 열량, 이쪽이
응축기 연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적 개수 COP는 W분의 QC가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QC의 값은 항상 이 W의 값보다 크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항상 1보다는 크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적 개수가 1보다 작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난방을 위해 별도의 보일러 설치가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압축기만 있으면은 이 회로도는 돌아가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증발 온도가 높고 응축 온도가 낮을수록 성적 개수가 커진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pH 선도를 보시면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선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증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압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출 온도 또한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W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작아지기 때문에 COP는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증발 온도가 높으면은 성적 개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응축 온도가 낮을수록 성적 개수가 커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을 바꿔서 응축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역시 압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W 또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가 낮아지기 때문에 COP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응축 온도가 낮을수록 성적 개수가 커진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프레온 냉매 장치 배관공사에서 수분이 장치 내에 잔류했을 경우 이 수분에 의한 현상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레온 냉매에 대해서 간단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레온 냉매 네 가지 특징만 알아보겠습니다. 1번 무색, 무취, 무독성입니다. 2번 윤활유에 잘 용해된다. 3번 K값이 낮다. BRB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해보면은 암모니아 냉동기계 같은 경우는 K값이 큽니다. 그래서 K값이 크다는 말은 압축기 토출 온도가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배관은 동관을 사용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만 잘 암기해 두시면은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면은 프레온과 프레온은 수분을 만나서 가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가수분해를 해서 산성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성물질이 강간에 닿을 경우는 부식 발생하기 때문에 강간은 사용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배관을 사용하는데 이 동배관 역시 부식은 발생을 합니다. 강간의 경우는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동배관의 경우는 그보다 약간 덜하게 발생을 하지만 부식은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한 부식에 의해서 분해된 동분말이라고 할까요? 분말이 관 내부를 따라서 냉매를 따라서 순환을 하다가 증발기나 혹은 응축기 내부 표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증발기, 응축기, 내부 부착. 이 현상을 동부착 현상이라 하는데 이 동부착 현상에 의해서 전열 효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레온에 수분이 섞이면은 가수분해를 통해서 동배관이든 강간을 사용할 수가 심지어 없고 동배관의 경우에도 부식이 발생해서 증발기와 응축기에
전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프레온에 수분이 섞이는 것을 막아야 될 텐데 방지 대책으로는 드라이어를 설치해서 냉면에 섞여 있는 수분을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프레온 냉면은 수분의 용해도가 적으므로 냉동장치 내 온도가 0도씨 하면 수분은 빈결한다. 주로 팽창 밸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팽창 밸브에서는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프레온 냉매에 섞여 있던 수분이 응결을 하게 돼서 그 팽창 밸브를 막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게 되어서 좁은 관을 막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수분은 냉동장치 내에서 철제재료 등을 부식시킨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증발기의 절여 기능을 저하시키고 흡입관 내 냉매 흐름을 방해한다. 만약에 팽창 밸브에서 얼어서 그 냉매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면은 냉매 흐름을 막게 된다면은 냉매 흐름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표현한 대로 동부착 현상에 의해서 전열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겠습니다. 4번 프레온 냉매와 수분이 서로 화합 반응하여 알칼리를 생성시킨다. 아닙니다. 가수 분해를 통해서 산성물질을 생성시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막상 영상을 다 찍었더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된 관계로 5문제씩 끊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